자, 이러고 나서 갑자기 홍마! 한번 붙자! 갑자기 차은만 선수를 콜아웃한 이유가 뭐냐?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이 박신이 점주인데 예. 손이 부족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아 저는 다시 번호판 맛있게 드십시오. 야, 뭐 상다리 부러지겠네. 톱 가지고 어디서 이거 상다리 진짜 무사쁘게 진짜. 아니 저 국밥을 많이 줬는데 이 뭐 무슨 국밥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순댓국, 그리고 이거는 얼큰 수육국밥, 그리고 이거는 양이랑 소곱창 들어간 소내장탕. 그리고 이건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국밥엔 해장국입니다. 야, 이 부추도 많고 순대도 튼실하네요. 와가지고 한번 먹어봐봐. 아니 그러면은 나무미끼 흥신소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국밥엔 볼까치입니다. 네. 내 알씨 본사에서 다 지원하고 우리가 하나 차려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19개, 30개까지 딱 무료 창업, 한 달에 20만 원씩만. 19만 원에 갑시다. 19만 원 하겠습니다. 맛있고 정직하고 다양하고 국밥은 국밥엔 아닙니까? 아,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고령 파이터, 한국 첫 프라이드 진출자 사연성의 신화 최무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뭐든 다 빠르네요. 그러면은 고추의 털은 몇 살 때 난 거예요? 고추털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늦었던 근데 이 경기를 두고 외국에서는 워크다, 워커라 그러죠. 이거를 승부 조작 경기다 얘기가 사람이 230대를 맞고 어떻게 버티냐. 이제 세르게이랑 주먹을 섞었는데 어땠어요? 주먹의 성격이 참 사람이 틀리구나. 묵직합니까? 찍고 들어와요. 아까 전에 뭐 게리 굿리지 딴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 K1 칸 대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게리 굿리지. 아 그거는 K1 히어로즈가 아니고 글라디에이터라고. 아니 나도 내 스스로를 의심했다고요. 그 미키가 아는 게 정확해. 더 자세하죠. 왜냐 스파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주 깨끗하다고. 깜짝 놀라.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에이 쫄았지 자신 없으니까 도망가지 이런 식의 수준 낮은 질문만 하는데 나는 이제 직접 수련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 이제 선수들이 와닿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기억도 대체로 내보다 더 정확해. 내가 깨끗하다니까요. 230대 맞아가지고. 그거는 한 경기 230대고. 그걸 계속 맞진 않았지 그래도. 아, 알겠습니다. 자, K1 대회를 이렇게 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경기가 하나 일어납니다. 2009년 1월에 EXC 출신 강력한 타격가인 데이브 허먼과의 경기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센코쿠입니까? 생고꾸였던 거야. 네. 여기 이제 프라이드가 해체가 되면서 라이진이랑 센코쿠랑 분리가 되죠. 이벤트를 하는 업체는 K1하고 프라이드였지만 경기 자체를 진행하고 있던 주체들은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체 측의 형태는 좀 바꿔가지만 네. 그 시합을 진행하는 측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아직 프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에서 뭐 신세계, 그 다음에 CJ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간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아따 설명 잘한다. 술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동생하고 하는 느낌, 전문가 동생하고 하는 얘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히죠. 오케이. 자, 데이브 허먼과의 경기를 하는데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 키도 크고 근육질이고. 근데 이제 우리 최무배 선수랑 경기를 하는데 톡 때리니까 마취총 맞은 것처럼 푹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계속 잡는데 데이브 허먼이 계속 치는데 좀비처럼 막 일어나다가 그 다음 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밀려서 고개를 돌리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최무배 선수가 쳐서 링에 걸리면서 그 선수가 이제 아예 KO를 당합니다. 빨래줄을 늘었죠. 그라운드 하는 사람이 타격가를 타격으로 잡은 거예요. 마라톤 선수랑 100m 선수랑 100m 경기를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100m 룰로 100m 선수한테 이긴 겁니다. 이거는.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신가 보네요. 뚝심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안 움직입니다. 제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이 타격을 하면서 스텝을 활발하게 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효도로처럼 막 뛰고 바바박 이러면 이제 체력이 많이 빠지는데 이제 이렇게 중전차처럼 꾹꾹 눌러가는 스타일. 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타격을 막 하면서 이제 앞면으로 체력을 많이 뺍니다.
때리게 했어. 체력 그렇지. 때는. 이렇게 하면서 얼굴만 내주면은 이 사람이 약간 지쳐 있을 때 그때서 이제 치는 거죠. 삼촌! 이렇게 알아듣기 쉬울 수가 있나?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플수록 얘 체력은 빠졌겠지라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무너지는 상대한테 심리적으로도 무너지거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안아골절이라든지 코가 휘어진다든지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데 스크래치는 좀 나는데 뭐 어떻게 부러지고 이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때려서 그러나? 비켜 맞아야 찢어지는. 비켜 맞아야 찢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해야지 비켜맞게 되는데 전부 다 정타야. 그리고 내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걸 어떻게 맞고 버텼냐. 그래서 그 다음날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최무배 선수를 만납니다. 대학로에서. 그래서 내가 데이브 허먼 경기 형 맞고 푹 쓰러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버틴 거야? 했을 때 맞으면서 깨어났다고? 팡 때리고 기절을 했는데 깨우더래. 계속 자꾸 때리면서. 깨워.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다리를 잡고 있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도 일어나서 버틴 거지. 그리고 이겼을 때 기억은 나요? 짧게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다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UFC 진출까지 합니다. 내가 UFC 가고자 했으면은 갈 수 있었던 환경인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로 치면 오소리 이런 거야. 폴클로 소리. 폴클로 오소리야. 폴클로 오소리. 그러니까 막 소리 몰라도 그냥. 동물 전문가네. 그러다가 경기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경기 한번 하고 나면 한 2, 3주씩 쉬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때 최홍만, 뭐 브록 레스너 그 경기에서 이제 그 샤크 김민수 선수가 들어가서 경기를 한 것도 봤잖아요. 예, 옆에서 봤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서 잘 놀고 왔죠, 그때.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샤크 김민수 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답답하게 저 왜 못 일어나는 거야? 이 생각했었어요? 아니면 그 경기를 하러 올라간 민수의 멘탈이 존경스럽더라고. 숫사자랑 싸우는데 뻔히 질 걸 아는데 이긴다고 생각하고 간 그런 격이죠. 그 경기 전에 도발도 심하게 해요. 빡! 뭐 이렇게. 준비를 또 해가지고 갔으면 모르는데 네. 그 대체 선수로 그냥 급하게 끌려 올라와가지고 운동을 그걸 시합을 이기겠다고 이 눈빛을 드러내고 경기가 이제 뭐 그렇게 된 것까지 이 미친놈이다. 저거 왜 하고 있는 저 미친놈이. 그러면 본인은 내가 브록 레슬러랑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준비를 상당히 했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다가 로드 FC로 한국 무대에 진출을 하나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드 FC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영호 형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거든. 네. 그 영호 형 내가 볼 때마다 한 2시간씩 복싱 강좌를 막 하는 거야. 선수한테? 시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형 말하는 대로 하려면은 나 시합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이제 체육관의 주짓수 관장한테 했더만 바로 또 매칭을 잡아버린 거예요. 대전료는 그때 당시에 만족할 만한 정도였어요? 아니면?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 시합하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보다 댄 서번처럼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 국내 대회에도 좀 기여를 해주고 싶다 뭐 이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한국 대회에서 한국 선수랑 한 거는 없어요. 그래요? 네. 파운딩을 1라운드 TKO 시켰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헤비급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한테 너무 이제 쉽게 지는 그림이 많아가지고 최무배 선수라든지 명현만 선수가 와서 외국인을 이겨주면 되게 좀 통쾌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루카스 타니 이 사람은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말은 또 일본 말을 해요. 하이 모시모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나 진짜 잘한다. 그러다가 마이티모랑 경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대회사에서 마이티 모막 같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구나. 한번 콜딱에 이제 잘 풀렸네요. 왜냐면 마이티모가 핵펀치거든. 근데 한 번 또 인상 깊게 진 게 이제 아까워. 뿌아까오 말고 카오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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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걸 당연하냐. 진짜 나 이거 공부를 이 정도 했으면 하버드 하면 진짜 갔을 거야. 때리려고 하는데 날라차기를 하는 카오클라이 관자놀이 맞고 광우병 걸린 소처럼 막 이렇게 했던 광우병까지 있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었어 마이티모가.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막 갔으니까 떡밥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라운드 바보거든요 마이티모가.
그래서 채무배 선수가 묻지마 태클을 들어갔으면 쉽게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인답게 레슬링 기반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배운 정도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이티노한테 TKO 피해를 당하는데 펀치 자체가 워낙 핵펀치야. 사모아인 체형이거든요. 맞으면 아 저거는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에 휘두르는데 이렇게 맞다가 나중에는 철장에 이제 무배 형이 이렇게 손을 잡고 대고 있고 뭐 못 움직여서 그 맞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절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건지 기절한 상태에서 막 깨어나고 있는 중인 거지. 뭐 심판이 잘 말렸네. 갑자기 내가 맞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억이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길버트 아이브리라고 타격가인데 타격가한테 안바가 걸려서 팔이 탈구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라운드에 취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아니 그 레슬링 한 사람. 그러면 이제 2차전 할 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때 우리 부관장이 2번 하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난 내가 보니까 궁합이 영 안 맞는데. 옆에서 뻐꾸기가 많네요. 그래가지고 2차전을 바로 이어서 잡았던 것 같은데 처음 해보고 항상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까요.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뒤에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툭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쿡 꼬꾸라집니다. 이때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시합만 하고 나면 시합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마이티모가 내하고 시합하게 된 앞에 배경들이 예. 최홍만이 기절했지, 최민수 기절했지, 뭐 이제 김민수 다- 형이죠, 김민수 형. 김민수 형 기절했고 최홍만 기절했고 기절 전문가네. 기절 전문가야. 고문 기술자네. 그래서 이제 코리안 킬러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불리던 사람. 많이 티모네요. 그래서 이제 K1에서도 붙이려고 했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보질 못하게 됐죠. 마이티모가 K1에서도 최홍만 선수를 한번 KO 시켰고 K1은 아니고. K1도 있고 로드 FC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2번 정도 있고요. 홍만이 제주도에 있다는데 한 번씩 봅니까? 못 봅니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래? 걔- 씨발 새끼야 죽고 싶어 이렇게 이럴 것 같아서. 그런 인격은 아니고 좀 민감한 성격인데 네. 그렇게 막 위험한 성격은 아니에요. 섭외 중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섭외 실패했던 네. 사람들이 대부분 미키 여기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딱 이렇게 진중한 얘기들을 길게 하는 걸 보니까 요소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MC 모시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프라이드의 전설입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반델레이 실바 사커킥을 맞고도 기절을 안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이 발등으로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정강이로 사커킥을 맞았는데도 그거를 버티는 그런 시합이 매치기죠. 있었어? 네, 반델레이 실바랑 경기를 했었는데 버텼고 그 다음에 효도르를 유일하게 호랑나비 춤을 추게 했던 그렇죠. 후지타 카즈유키 네, 아시죠? 이렇게 막 맞다가 한번 눈 감고 휘둘렀는데 효도르가 맞습니다. 맞고 효도르가 유일하게 호랑나비 춤을 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도르는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걸 맞으면은 자기는 어지러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뺑글뺑글뺑글뺑글 돈 다음에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코끼리 코. 예, 코끼리코 돌고 다시 이제 이런 섀도우 복싱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고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설이고 제임스 톰슨 경기 거의 이제 일방적으로 소아 파랄레이처럼 맞다가 마지막에 휘둘렀는데 이제 맞았는데 그게 피가 카메라에 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멋진 경기였죠. 맷집 대 맷집의 대결이네요. 그러니까 한국 채무배 대 일본 채무배가 붙는 자, 딱 봤는데 탈아시아인이라고 해야 되나? 고릴라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도 그래플러고 형도 그래플러인데 또 타격으로 탁 맞고 KO를 당합니다. 다운은 당하는데 그때 심판이 내가 봤을 때 좀 빨리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땠어요? 아이고 뭐 그 시합 그거 맞고 뭐 한 거는 뭐 시합이 할 수 있는 판정이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기가 힘든 상성이라고 봤는데 형이 의외의 펀치에 걸려버려가지고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그 앞에 클린치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약간 중심이랑 이런 걸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질 구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도 타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걸렸네요. 뭐가 주먹이 하나가. 얻어 걸린 바람에 시합이 그렇게 된 거지. 그때 운동량이랑 그때 상태를 체크해보면 지기가 힘든 시합이었는데 정말 이거는 후지타한테 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좀 이기는 스타일이에요. 뭐 UFC 진출자, 그 다음에 막 230방 맞고 버텨서 기적적으로 이기고. 근데 또 이겨야 될 상대한테는
또 쉽게 이렇게 또 지는 그런 도깨비 같은 파이터지 않나.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더 센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그럼. 더 센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전적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이기지 못하고 막 막막해 보이는 이런 거를 파고 나가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대회사 대표다. 그러면 조금 떡밥 경기. 뭐 예를 들자면 효도로 대 줄로징여 경기 아세요? 한 200kg 넘는 진짜 거안이 있어. 근데 이제 얘는 느려. 근데 일반 사람들은 200kg가 넘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겠지 하는데 효도로가 1, 2초 만에 막 6, 7대를 막 놓고 막 개 박살을 내거든요. 그런 경기하고 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기를 안 붙이고 죽이는 경기를 좀 붙이는 것 같아요. 로드 내가 FC에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회사 같으면 유명한데 그라운드 아예 안 되는 피터 하츠 이런 애들 있잖아. 루슬란 카라예프, 바다하리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모르는 게 뭔지 도대체.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인지도는 세. 막 하이킥 날리고 막 난리 나. 근데 상상상 레슬러랑 붙으면 죽을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를 붙여줘가지고 그런 배열을 잡게 한 다음에 스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 경기하고 최무배 선수가 사라지게 만들어 막 갔다 상품성이 없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길 만한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마이티모, 후지타 카즈유키 빡세거든요 이기기가. 그러니까 미키가 그런 이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언제 합니까? 웨이는 스폰을 안 받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찍고 멋있게 딱 만들어준 다음에 피터 하츠 이런 애들 이기기 쉽거든요 솔직히. 바다리 하이킥 날리면 붙어가지고 한번 넘어지거든. 올라가서 땡기면 끝나는데 그런 애들은. 자 이러면서 이제 로드FC의 라이벌 단체 엔젤스 파이팅에 넘어가게 됩니다. 딱 가서 제일 먼저 붙은 경기 기억나요? 손혜석 선수라고.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무배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 눈빛을 보니까 지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채무배를 먹이 삼아 잡고 성취를 갖다 이뤄내겠다고. 이게 너무 확고하게 보이는 거라.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제 붙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선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눈싸움도 피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이제 된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나 충분히 느낄 수 있더라고.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개인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남자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타이슨처럼 스텝을 막 밟는 게 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타이슨이 아니라 다이슨이다. 진공청소기처럼 바닥에 붙어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예 뭐 레이세포처럼 녹아들어 얼굴도 대주다가 이런 거는 이제 아예 기량 자체가 나보다 한 수 미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이제 그 KO 한번 들어갔다가 예. 깨어나서 이제 시합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얘가 중심을 계속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눈빛이 내리고 한번 붙자 뭐 이런 느낌이 왔는데 예. 그 사인을 보낸 게 맞는지 내가 그 뒤로 확인해 봤거든. 예. 그 사인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노가도로 한번 가보자. 할로웨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선수 간에는 그 약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할래? 그래 하자 이래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웨이처럼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인을 줄 겁니까? 핏이랑 그때 당시에 그 뭐 어떤 사인이었는지 나도 뭐 정확하게 종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인 메시지를 갖다 받았어요 일단 내가. 그리고 이제 딱 펀치를 날렸는데 술을 만취해서 앞으로 꽂아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첫 KO에서 달팽이가 약간 손상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서 이제 중심 잘 못 잡고 있었거든 시합 내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자 이러고 나서 갑자기 홍아 한번 붙자. 갑자기 최홍만 선수를 콜아웃한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전성기 때 최홍만 선수는 바다하리도 이기고 세미슈트도 이긴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이거는 뭐 그냥 160kg의 근육질이야.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이긴다. 근데 이제 거인증 수술을 좀 하고 근육이 빠지니까 이때는 내가 한번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콜아웃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킨 거예요? 뭐예요? 대사 사장이 시키기도 했고 헤비급 최강자는 누구냐
뭐 이거를 이제 한번 판가름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엔젤스 파이팅 이 대표가 나쁘네요. 명현만이랑 때리 형차 그것도 뒤에서 이거 만져가지고 자기 미용실에서 이거 막 찍게 만들었고. 아, 그래? 예. 근데 그 있는 사람을 바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입장이 곤란한데. 그 형이 입장이 곤란한 거죠. 알았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최홍만 전성기 시절과 최후배의 전성기 시절 경기를 만약에 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홍만이 이기기 힘들어요. 아 컵하고 시합 준비할 때 우리 체육관 오기도 왔었고. 그때는 이제 근육이 좀 많이 빠진 상태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을 때. 아 솔직히 10년 후배예요. 네.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아 애매하기도 한데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랑 뭐 재미 이런 요소만 보면은 남아있는 국내 헤비급 최강자 둘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스파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잠깐 해봤죠. 타격 스파링이에요? 아니면 그라운드 스파링이에요? 종합이었죠. 태클하면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아니면 잘 안 넘어가겠더라고요. 아 골반 이런 데가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시합에 잡혔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형 리버스 암바 할 줄 알잖아요. 다 할 줄 알죠. 그 최홍만 선수가 효도로랑 할 때 리버스 암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어 보여서 리버스 암바 하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효도로 자체도 예. 뒤에 또 얘기 들어보면은 예. 홍마이하고 시합할 때 겁내더라고. 아, 그랬답니다. 60억 분의 1의 사나이가 엄청 겁냈답니다. 실은 베이스인 걸 알고. 왜냐하면 효도로는 이겨도 본전이야. 그 줄루징요라는 줄처럼 애를 이벤트 매치일 뿐인데. 말도 안 되게 이제 죽였는데 최홍만은 더 높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한 요 정도로 45도로 가도 힘이 실리는데 이렇게 거의 위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실리다는 거지 이 아톰처럼 펀치가. 이렇게 날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넘기려고 했는데도 최홍만이 또 효도를 덮었습니다. 중심에서 안 돼. 근데 이제 리버스 암바라는 거를 하니까 뭐 잘 모르죠. 모르니까 당한 거지. 근데 형도 리버스 암바를 할 줄 알면은 최홍만 선수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짰겠죠. 제가 했으면. 아. 근데 뒤에 와서 또 이제 막상 홍만이가 주최 형님한테 네. 얘기 들은 바로는 그 내가 기대했던 그런 성품이라서 정말 다행이기도 하더라고. 선배인데 어떻게 때리노.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불가능하죠. 고맙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선배한테 되는 애들은 좀 잘못된 애들이네.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타 도장에 라이징 스타랑 지름결이랑 붙인다던가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UFC 같은 경우에도 우스만이랑 번즈 이런 애들 같은 스파링 파트너였는데도 결국 정상에서 만나니까 안 피하고 붙는단 말이죠. 그건 정상이니까 가능한 거죠. 한국도 정상이면 아마 할 거예요. 남미철이랑 뭐 이렇게 붙고 했었잖아요. 예, 유성이랑. 예. 정상이면 하죠. 아 이제는 뭐 마지막 끝까지 왔다. 자기 개인의 입장보다 사회적 입장이 더 강화될 때. 지금 이거는 뭐 해봤자 사람들도 뭐 관심도 없는데 굳이 또 뭐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뭐 모양 빠지고 이제 그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막 시청률이 60% 보장에 대전료 10억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좀 하면 안 되겠다고. 어차피 스파링하고 치고받는데 한번 하자. 니랑 나랑 인생 역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는 것도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거네요.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가고 네. 대회 흥행으로서 이제 그런 요소들 최정상에 둘이 붙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숙제는 있기는 있죠. 그러면 본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나도 이제 스스로 잘 모르는 지점까지 와버렸는데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댄서본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맞다 내가 댄서본 때문에 이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랜디 커투어인데 랜디 커투어는 머리라도 벗겨지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아이고 이런 거라도 있는데 머리숱도 많으니까 나이가 50 뭐 넷, 7 하는데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 저 시합을 준비를 했다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시합은 중단시키긴 했는데 아 이번에 또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발목이 부러졌어요 연습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 중단시켰죠.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거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면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근데 대회를 준비라도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제 내가 다시
경기를 준비하면 나태하게 살다가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체육관도 열심히 다니고 옛날 그 선수로서의 또 기억도 되살아나고 몸도 내가 돌아가고.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경기에 지더라도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키보드 워리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쳐맞으려고 나이 들고 말라고 하노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칠라고. 근데 이제 이게 격투기 깊이랑 또 다릅니다 이게 야. 보면은 무배 형이 이제 다른 일반인 사람들이랑 뭐 스파링하는 콘텐츠도 하는데 본인은 스파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받아주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인한테도 두드려 맞노 이런 의견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시합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시합이었으면 다르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는 건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세르게이 주먹도 맞았고 마이티모 주먹도 맞은 사람이 일반인 주먹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뭐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자기가 다 그대로 얘기 잘 해놓고 동기만 구하는 거네.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체육관을 잘 안 나가면 내가 니온벨리 하면 일반인 관원이 그냥 갈비뼈가 부러져.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거지 받아준 거였어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준 거였는데 폼이라든지 이 받아준 거를 그렇게 받아줬다고 생각 안 한다라는 그리고 그 상대방도 잘하기도 했어요. 아니 형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 뭐 마지막 은퇴 경기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효도로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데뷔를 하게 된 게 효도로 때문에 했으니까 효도로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효도로 이미 다 은퇴하고 다 없어. 근데 나는 팬의 입장에서 전성기 때 딱 그냥 사라지는 것도 하빕처럼 너무 멋있잖아요. 그것도 멋지지. 근데 효도로처럼 또 넘어가가지고 뭐 라이언 베이더 막 이런 애들이랑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팬으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면은 형도 이벤트 매치를 해요. 그렇지 뭐 그런 거 해달라고 할게 그러면. 뭐 조지 퍼먼을 불러오던가 나이대라든지 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사 형님 입장도 뭐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있는 단체를 계속 뛰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 이 단체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발전적으로 보이는 단체는 블랙컴뱃이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선수들한테 대한 대우가 제일 좋으니까. 자 그러면 블랙컴뱃 로드 FC 지금 현재로서 원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블랙컴뱃이 좀 더 치고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젊고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스토리라인이 있을 수 없는 데서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드처럼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프라이드 FC가 그때 당시에 너무 잘 맞았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교과서고 그런 느낌을 약간 벤치마킹한 게 이제 좀 블랙컴뱃 느낌이다. 이 사람 싸우기 전에 누군지를 알고 스토리를 알아야 응원하게 되는데 그냥 너 나와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 둘이가 싸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은 실행은 블랙컴뱃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단체 만들면은 어떻게 넘어올 생각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채무배 형에 오면 누구랑 붙이냐면 윤영빈이랑 바로 붙여. 윤영빈 도업장에서 자켓 입고 싸우라고 그냥. 오케이. 자켓 입고 싸우세요. 그래서 그대로 붙입니다. 재밌겠네. 자, 뭐 이 정도면은 아마 뭐 여론이 충분히 뒤집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현재만 보는데 지금 선동열 보고 공 던진 다음에 어이 씨발 저거밖에 못 던져 하면은 박찬호 보고 지금 공 던지라 그러면 황영조 보고 지금 뛰라 그러면 옛날만큼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가 있는 거고 한국 마라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시대가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이 늙은 사람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최초로 나이 80에 MMA 경기 한번 뜁시다 그러면.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80에 아니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한다 그랬나?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전성기 시절에 전사의 심장이 있는 채무배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